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또 금투세 최신 이슈와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이 청원에 동참을 해주신 부분에 저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티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투세 부분에 이제 논란 여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건 대부분 거의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투세가 이제 100만 원만 벌어도 인적공제가 사라진다라는 게 28일 기준점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열거주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열거주의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금융투자소득세 부분 안에 주식하고 코인도 여기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금투세 안에 따로 분리해서 세법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코인도 똑같은 조건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자녀와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근로자 과세표준 소득에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부모님 부터 시동생까지 누구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죠. 하지만 중요한 여건은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득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금투세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식과 채권, 코인에 한해서 연간 100만 원 수익을 넘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 안에 계좌에서 운영이 돼서 100만 원 수익이 나왔다라는 게 찍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에서는 가능하지만 바뀌게 되면 이렇게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님께서 이제 기재부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라고 하니까 우리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국회의원 그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걸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아니, 어떤 상식적으로 비유를 해본다고 해도 어떤 민간 회사가 준비되지 않는 회사 보고서에다가 임원에다가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아니 이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 집단 체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해서 이 나라를 맡기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갸우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폐지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기자분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 기재부 답변은 우리는 폐지가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고려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은 없지만 현 정부에 있는 색깔이 폐지이다 보니까 해당에 있는 정부 기관들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폐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보완 요소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정말로 이게 추가적인 법안 사항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12월 이전,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통과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못해도 10월 달 정도에 누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게 가장 컸죠. 5천만 원 뭐 누가 벌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100만 원만 여기 해당이 돼도 인적공제 빠진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민심이 바뀔지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이제 자녀 계좌 갑자기 펀드에서 100만 원이 찍혔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나머지 쪽에 100만 원이 찍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그리고 아시잖아요, 연말정산 때 신고 잘못하면 불성시 신고 가산세 붙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도 있죠. 이것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연간 2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금융소득에 한해서는 연간 1천만 원만 넘어가도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을, 왜 금투세 내용을 왜 여러분들은 이걸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 부분인데도 수정을 하지 않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국회의원 분들은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코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투자자 보호에 따른 법률안이 아직도 명확하게 제기가 안 되고 기초법안도 아직도 나와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적 여건 중에, 일단 세금만 먼저 걷어가고,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분 물가가 어떻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6월 달에도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치킨 가격 빼빼로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세금 부분은 걷어가고 하면 우리의 실질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돈은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제한된 시간 안에 가성비적으로 하려면 투자는 이제 일상화가 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신고할 때도 분명히 토 나올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용을 다시 또 가지고 왔어요. 신청 계좌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청 계좌 부분에 A 계좌, B 계좌, C 계좌, D 계좌가 있으면 한 계좌만 공제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준비 절차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났는데 나머지가 다 플러스가 났어. 그럼 여기서 일단 원징 2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인정을 안 해주는 계좌도 이게 생기게 되겠죠. 특히나 코인에 한해서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 어디서 났어? 너 확인 안 됐지? 확인 안 된 건 어떻게 된다? 증여로 때린다. 그리고 여기서 에어드랍 받았는데요 하면 증여로 때린다. 이벤트 참여했는데요. 이거 계산식을 한번 내가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식 계산식이 아니죠.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벤트로 했는데 너가 뭐 500만 원 가지고 회전율을 몇 번 했지? 100번 했으면 그래 이거 대충 몇 천만 원? 네. 뭐 이렇게 지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믿고 하냐라는 거예요. 답답한데 뭘 믿고 하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신뢰도가 높습니까? 항상 좀 갸우뚱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체험을 해봐야지 비로소 실상 느끼는 거라니까요. 예, 체험을 안 해본 자가 매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안 벌겠지. 그런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돈 벌 생각이 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설득하는 건 어렵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에 대해서 투자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적금만 하시는 분들은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은 그거죠. 네. 이 사람들의 있는 생각을 저는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내용을 잘 보시고 또 한번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